네, 취업을 부탁해 2부 순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 저희와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할게요. 취향 저격수 양상국형, 취업 컨설턴트 홍기찬 쌤, 빅데이터 전문가 전민기 쌤, 그리고 캠퍼스 특파원 황재은 학생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우리 다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 네. 특히 우리 황재은 학생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 과제 폭탄 맞아가지고 또 지금 3개가 발표가 밀려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이제 팀원들하고 열심히 으쌰으쌰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동안 또 취업을 부탁해 또 찍은 것들 방송 좀 모니터 좀 하셨나요? 했는데 네. 참 민망하더라고요. 제가 찍은 걸 또 보기가 네. 이제 잘해. 시간이 없어요. 시사상식 퀴즈 하잖아요. 네. 내 취준생도 아닌데 왜 시사를 지금 다시 공부해야 되는지 저랑 홍쌤 같은 경우는 뭔가 맞춰야 본전인 느낌이 나가지고 아주 골치 아픕니다. 아, 그래도 계속 쭉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취업을 부탁해 취준생이 알아야 할 시사상식 퀴즈부터 풀어봐야겠죠. 보미 씨 방법을 알려주시죠. 네. 자, 먼저 그날의 문제 출제자가 선정이 되면 퀴즈를 내주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출연자는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단, 캠퍼스 특파원과 상국의 형에게 우선권이 주어진다는 점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출제자는 누군가요? 누굴까요? 두두두두두두. 오. 저에게 오는군요. 너무 웃긴 게 이젠 네. 절대 저한테 안 옵니다. 좀 맞춰주세요. 네, 맞춰야 되는데. 많이 맞추는 날, 그때, 네. 큰일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문제. 최근 삼성 바이오로직스 사태와 관련해 회사의 실적을 좋게 보이게 하기 위해 장부를 조작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자산이나 이익을 부풀리는 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힌트 있습니다. 네. 보기 있습니다. 네. 1번 세무회계, 2번 뻥튀기, 3번 부실경험, 4번 분식회계. 너무 자. 쉬운 거 아닌가? 재은 학생부터 네. 한번. 다 같이 할까요? 손가락으로? 네. 다 좋아요. 같이 할까요? 늦게 내미시고 그러면 안 돼요? 아이, 저는 알지. 자,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4번? 오! 맞네. 오, 축하드립니다. 이야. 근데 굉장히 뿌듯한 게 전부 다 맞췄어요. 그러네요. 동시에. 야, 그런 일이 빙고였습니다. 잘 없는데. 네. 네. 설명을 해드리자면 분식회계는 불황기에 회사의 신용도를 높여 주가를 유지시키고 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할 수 있지만 회사의 재무 상태가 거짓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주주나 하도급 업체, 채권자 등의 불이익을 줄 수 있어 엄격하게 금지돼 있습니다. 네. 맞아요. 저는 이 1, 2, 3번이 사실은 좀 너무 안... 아니어서 4번을 고른 거고 네. 알고 있어서 맞힌 문제는 아닙니다. 네. 홍쌤께 질문을 드리자면 삼성이 국내 최고의 기업인 만큼 관련된 수많은 기업들도 지금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인데요. 기업이 위축이 된다면 아무래도 취업 시장까지 좀 영향을 주지 않을까. 네, 근본 사건은 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네. 그 경영권을 더 공고하게 다지기 위해서 바이오로직스가 갖고 있는 가치가 더 올라가게 되면은 삼성 입장에서는 이득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고 아직 뭐 결론이 난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객관적인 팩트 정도만 여러분들 알고 좀 면접장에 가서 답변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기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기업은 린나이 코리아입니다. 1974년 강성모 회장이 일본 린나이와의 합작 법인을 설립해 국내 최고의 가스기기 기업으로 독보적인 입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내 연료의 가스화, 주방문화 혁신을 선도한 린나이는 가스레인지로 시작해 87년 가스보일러를 출시, 88 서울올림픽 당시 가스성화대를 제작해 기증하는 등 국제적인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2003년에 세계 최초 인터넷 제어 보일러를 개발해 현재까지 제조력과 품질력을 고루 갖춘 기업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네, 이 린나이 하면은 예전 광고에 린나이 맞나요? 맞아요. 네, 그 광고가 좀 기억이 나고 그게 뭐 아파트 아버지 따라 입주하면 거기에 이제 버튼 있잖아요. 네. 그 버튼에 항상 그 마크가 기억이 나는데 우리 재은 학생도 린나이 당연히 아시죠? 네, 광고를 통해서 알긴 하는데 네. 저희 집은 한 번도 우연히도 네. 이제 한 번도 사용을 해본 적이 없어서 오. 귀뚜라미 있었어요? 아니요, 어느 보일러인지 잘 모르겠는데 네, 있더라고요. 귀뚜라미 린나이 네. 중에. 예. 그런데 이제 어쩌다 보니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어서 네. 이 회사
회사가 이제 되게 생소하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그렇군요. 저는 사실 들었을 저희가 때. 뭐 직접적으로 보일러 회사를 이렇게 선택해서 쓰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예. 그렇다 보니까 학생들의 경우에는 생소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우리 꾸기 형님도 린나이 당연히 알고 계시죠? 네, 안 그래도 제가 또 그 린 나이를 또 검색을 해보니까 81년생 38살이더라고요. 네. 예, 유명한 노래로는 이제 사랑했잖아. 아, 정말 좋아하는. 예, 남편은 이수고 예, 린 나이가 되게 검색이 잘 되더라고요. 아, 린 씨, 가수 린 씨의 나이가. 예, 린 나이로 검색했거든요. 그렇군요. 아, 그게 단가요? 린나이 코리아? 몰라, 이거만 검색했어.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린나이 코리아에 대한 빅데이터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지난 1년 동안 15,660여 건 정도 언급이 오, 됐고요. 네. 연관어 1위는 설치였습니다. 보일러 설치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가스 보일러와 관련된 이야기들 많이 나왔고, 요새는 건조기가 또 많이들 사시나 봐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뭐 빨래 건조기, 가스 건조기, 이제 건조기도 전기로 하는 게 있고 이제 가스로 하는 게 있는데 가스가 더 저렴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뭐 이런 것 플러스 아파트, 그다음에 뭐 시공이라든지 경쟁사죠. 경동하고 귀뚜라미도 이제 연관어 한 15위, 18위 두 개가 보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장, 그다음에 요새 자주 들을 수 있는 콘덴싱 보일러, 예. 뭐 이런 단어들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홍쌤, 이 린나이 코리아의 공채 어떻게 진행될까요? 18년 상반기 때 이제 신입하고 경력 채용이 같이 열렸는데요. 아주 다양한 직군에서 채용이 있었습니다. 네. 우선 기술직으로 보면 기구 설계 파트, 그다음에 기구 설계 또 온수 파트가 이제 따로 나뉠 만큼이나 구체적인 요소 기술에 대해서 공채가 따로 흘러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구 설립 실험 관련된 파트도 이제 공채가 열렸고, 또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이제 보일러가 일반적인 보일러의 기능적인 부분들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물 인터넷 시대로 넘어가게 되니까 스마트폰, 모바일과 좀 연동되는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공채를 보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에 대한 채용도 전자직으로 채용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어플리케이션 개발.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우리가 포탈이라든가 게임이라든가 모바일 디바이스 만드는 회사에서만 뽑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요즘 보면 이제 보일러 회사에서도 어플리케이션 개발자들의 채용이 있는 것을 보면 실제로 사물 인터넷이 우리에게 가깝게 다가온다 이런 걸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공채를 보실 때 보일러 영업은 어떤 식으로 영업이 될까, 그런 것들도 직무 속에 나와 있는 텍스트를 보면 좀 느낄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 영업관리직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면 건설사, 단체, 납품 뭐 이런 용어들이 공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일러가 개인적으로 내가 보일러를 선택해가지고 교체를 할 때도 있지만, 통상적으로 아파트라든가 공동주택에 입주를 하게 되면 이미 거기에는 이제 빌트인으로 보일러가 설치가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다분히 좀 B2B적인 영업, 그러니까 기업과 기업 사이에 벌어지는 수주 계약 영업이 이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B2B 영업을 좀 생각하는 친구들이라고 하면 또 당연히 도전이 가능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자, 이번엔 떠도는 한간의 소문을 확인해 봐야겠죠? 상국이요. 네, 한간의 소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린나이 부엌을 혁신했다고 카더라. 예, 앞서 뭐 주방 문화를 혁신했다고 했는데요. 예. 근데 예전에는 사실 주방이 아니라 우리가 많이 부엌, 부엌 뭐 약간 밖에 쪽에 있는 그런 느낌이 많이 있었는데, 린나이가 그 재래식 부엌을 그야말로 주방으로 바꿨다고 합니다. 네, 린나이가 바꾼 겁니까? 실제로 좀 우리나라 주방 문화가 이제 변화될 때 린나이가 또 그 사업의 기회를 포착했고 또 일정 부분 기여한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연탄 아궁이라든가 골로 이런 것들을 사용하던 시절에서 이제 주방 문화가 가스로 이제 넘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78년에 정부에서 가스 연료화 정책을 이제 추진하게 되고, 그런 부분들의 사업의 기회로 잡고 린나이가 본격적으로 진출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79년에 적외선 그릴 2버너 그릴 생산을 이제 시작하게 되고, 80년대 초반 때 린나이 코리아가 가스기구 산업을 리딩해 가면서 종합적인 품질 관리 체제를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구축했다. 그래서 연한 30%, 한 40%의 어마어마한 매출 성장세를 이제 기록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이제 가스 레인지에서 KS 인증을 취득한 그런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가스라는 에너지원을 주방이라든가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게 되는 그 시기에 굉장히 많은 성장을 했고, 또 최근에는 또 이런 성장이 예전만은 좀 못하기 때문에 정체기를 겪고 있는 기업으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 또 린나이 코리아 직원들 연봉은 한 어느 정도 됩니까? 네, 자플래닛이 2018년 4월에 공개한 자료를 보니까 평균 연봉이 5,511만 원입니다. 사원 3,064만 원, 대리가 4,016만 원, 과장이 4,161만 원, 차장이 5,091만 원 정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럼 기업에 대해 좀 더 깊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핫한 키워드로 기업을 저격해보는 시간이죠. 상고기업. 네, 키워드를 통해서 기업을 저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꾸기의 해시태그! 첫 번째 해시태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샵 내가 진짜 국가대표 샵 최첨단 보일러입니다. 예. 보일러 하면 요즘에 뭐 CF에 많이 보셨다시피 너도 나도 다 국가대표라고 홍보를 많이 하는데요. 바로 친환경 콘덴싱 그 기술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예. 린나이 역시 내가 진짜 국가대표라고 자부한다고 하는데 콘덴싱 기술뿐만이 아니라 최첨단 기술로 그 어느 기업보다 먼저 개발해서 업계에서 앞서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국가대표들도 이 선수 선발을 통해서 뽑듯이 보일러 업계도 내가 국가대표다라고 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 2018 국가 브랜드 대상에서 예. 린나이가 보일러 업계에는 최초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국가 브랜드 대상이라는 거는 2010년에 제정돼서 올해로 9회째를 맞는 그런 대상이고요. 예. 산업통상자원부하고 농림축산식품부가 후원해가지고 대한민국의 어떤 산업, 정체, 문화 이런 것들을 다양한 분야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그런 브랜드를 선정하는 건데 여기에 선정되었기 때문에 이제 국가대표 브랜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네. 미세먼지라든지 뭐 대기 환경 오염 이런 다양한 환경 문제에 맞춰가지고 친환경 보일러를 출시했던 게 이번에 높은 평가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네. 요즘에 미세먼지 심하다 보니까 예. 아무래도 가스를 돌리면 뭔가 이 공기에 해가 되는 이물질이 나갈 수밖에 없는데 이런 걸 좀 대폭 줄여려는 노력을 했던 것이 이번에 국가 그런 브랜드 대상을 수상하게 된 그런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친환경 보일러 좀 말씀하셨는데 혹시 그러면 최첨단 보일러는 또 어떤 건지? 네, 아까 홍 쌤이 잠깐 이야기해 주셨지만 IoT 그러니까 사물 인터넷을 잘 활용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밖에 있더라도 겨울철에 보일러를 빼놨다가 집에 들어갈 때쯤 미리 이제 온도를 살짝 올려놓는 기술이라든지 네. 그러니까 난방 온수를 좀 쉽게 컨트롤하는 그런 기술들을 휴대폰을 통해서 빠르게 이제 인식할 수가 있고요. 뭐 요일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달 그러니까 몇 월 달 이제 그 맞춰갖고 최하 온도, 최상 온도를 해놓으면 그 안에서 이제 스스로 구동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들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네. 이번에 이제 IoT 기능을 추가한 RCM 500 시리즈라는 걸 출시를 했는데 지금 보일러 업계에서는 이게 지금 거의 최고 그런 기술력으로 자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전옥스 보일러라는 걸 또 개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전옥스라는 게 뭐냐면은 불꽃이 연소되면서 작은 불꽃들이 튀거든요. 네. 이것마저 잡아가지고 다시 한번 연소시키는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어떤 기름을 딱 넣었을 때 효율이 좀 낮았다면 이제는 그 새는 그런 기름 없이 모든 걸 잡아가지고 아주 효율성을 높인 그런 기술력을 지금 갖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불꽃으로 하는 거예요? 가스 보일러가? 그건 기술적인 건 잘 모르겠는데 근데 왜 그렇게. 불꽃을 얘기해요? 아니 이제 기름을 탁 하면은 불꽃이 탁 터지겠지 뭐. 한 번 터지잖아. 아니 그러니까 터질 때 잔불이 살짝 하는 걸 잡는다라고 이렇게. 잔불 한 번 터지면 상관없지. 야 나도 몰라 보도 자료에 나와 있어 그렇게 기술적인 건 저도 잘 모릅니다. 소개만 해드리는 거죠. 네. 네. 이 기업들이 새로운 기술로 경쟁을 하는 건 좀 당연하지만 보일러 업계는 콘덴싱이라는 기술 한 가지만으로 유독 경쟁을 한다는 기분이 들거든요.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떤 게 더 나은지 잘 알 수 없는 기술인데 이 우열을 가리기 힘든 기술을 계속 어필하면서 경쟁을 하는 건 왜 그런 걸까요, 홍 쌤? 최근 정권에서 진행하고 있는 부동산 규제 정책들을 보면 전체적으로 건설 분양 시장이 좀 안 좋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작은 시장에서 몇 개, 우리가 기존 방송에서 다뤘던 뭐 경동이라든가 귀뚜라미, 린나이 뭐 이런 기업들이 아주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죠. 그리고 최근에 추세를 보면 저유가가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이 됐는데 지금 트럼프 노믹스에 나오는 중동 관련된 정책들을 보면 다시 이제 고유가 시대로 넘어갈 거다. 뭐 유가가 80불을 넘길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면 에너지 효율성에 대해서 고객들이 더 예민하게 반응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작업이 이제 기업들 사이에서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라봐야 되는 부분들은 우리나라 보일러 시장이 더 커지기 위해서는 글로벌 시장에 대한 그런 공약이라든가 정책들이 더 다각화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해시태그 볼까요?
네, 다음 해시태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샵 빌리브미, 샵 존경받는 기업입니다. 우리 린나이의 기술은 앞서 말한 것처럼 이미 검증을 받았는데요. 기술 외에도 나를 믿으라라고 할 만한 일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럼 어떤 걸로 믿을 수 있을까요, 전쌤? 아까 그 국가 브랜드 대상도 탔잖아요. 예. 근데 2018년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조사에서도 11년 연속으로 가정용 보일러 부문에서 1위를 한 거예요. 아까는 국가에서 어떤 기준을 삼아서 했다면 이번엔 보시면 증권사 애널리스트라든지 산업계 간부진 그리고 일반 소비자들 이렇게 세 부류가 이제 2,000명 정도가 설문을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국가가 한 거 플러스 소비자가 함께 이제 만들어가지고 내놓은 그런 결과기 때문에 굉장히 존경받는 기업 가정용 보일러 부문에서 뭐 경동 나비엔 귀뚜라미 보일러도 있지만 11년 연속 1위를 했다라는 건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사실 가정용품은 어떤 기술이 알려지기보다는 그 입소문으로 평가를 받는 경우가 많잖아요. 특히 린나이는 좋은 기술을 많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왠지 좀 소문이 덜 난 것 같은 기분 좀 드는데요. 왜일까요, 홍쌤? 실제로 지금 린나이의 사업 부분을 보면 굉장히 다양해요. 그러니까 가스레인지하고 전자레인지 오븐도 있고 또 빌트인 쪽 보일러, 온수기, 그다음에 이제 업소용으로 나가는 제품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제품들은 구직자들 관점에서는 잘 느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구매 의사결정권자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주부들을 대상으로 한 서포터즈 활동들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보면 린나이 서포터즈 평가단, 뭐 발대식도 하고 또 거기서 주부 고객들 대상으로 홍보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물론 지금 린나이하고 경쟁하고 있는 기업들을 보면 지금 이 렌즈 시장에서 동양매직 SK 인수가 됐고 SK 네트워크스가 인수를 해가지고 지금 업계 선두권을 달리고 있거든요. 이것도 대기업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요즘은 이제 전자기기들이 다양해지니까 의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IoT 디바이스 뭐 이런 부분들도 LG나 삼성 또 이런 기업들이 또 많이 이 시장에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원래 이 시장의 강자도 과거에는 린나이였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이런 큰 대기업들과 경쟁을 하게 되니까 프로모션 관련돼서 노출이 좀 덜 되고 있는 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엔 취준생들과 실제 면접 상황을 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PT 면접인데요. 10년 후 이 기업은 이렇게 될 것이다를 주제로 발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린나이 코리아의 10년 후, 재현 학생 시작해 주세요. 네, 10년 후 세계는 화석 연료의 고갈로 인해서 신재생 에너지의 사용률이 급증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화석 연료의 고갈은 이전부터 세계의 이제 걱정거리 중에 하나였고 현재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가 주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한국의 화석 연료의 사용률이 70%에서 80%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하루아침에 이제 그 화석 연료를 사용하던 그 시스템 자체를 바꿀 수는 없겠지만 10년 동안 차근차근히 변화를 한다면 이제 신재생 에너지를 많이 사용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린나이는 가스기기를 이제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런 신재생 에너지들을 사용하게 되다 보면은 전자기기 쪽으로 오히려 방향을 틀어서 그쪽에 집중을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초등학생 때나 중학생 때 이제 학교의 사생대회 같은 것들, 과학상상화 그리기 대회 같은 것들을 하면 꼭 밤마다 한 명씩은 집에 이제 발전기, 태양광 발전기 같은 것들을 부착하는 그런 그림을 그린 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10년 후에는 이제 집집마다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를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린나이 같은 경우에는 보일러 이제 AS나 아니면 설치 같은 것도 지금 실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과 연관해서 이제 앞으로 태양광 발전기라던가 집에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발전 시스템 같은 것들을 같이 병행해서 산업을 확장을 시키면 10년 후에도 밝은 이제 기업이 많이 성장을 하고 국가의 발전에도 도움을 많이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재현 학생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질문들 있으신가요? 질문 있습니다. 이 태양광 발전기 설치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지금도 많은 가정에서 태양광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10년 뒤라기보다는 지금 이미 현재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일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가 보는 이제 10년 후에 태양광 발전기를 한다는 것은
아파트에도 이제 보일러를 이제 미리 다 넣어놓는 것처럼 그렇게 태양광 발전기도 그렇게 설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네. 재정 씨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그래도 저번보다는 조금 말을 그래도 예. 논리 정연하게 많이 나아졌나요? 예, 그래 저라도 이렇게 말씀을. 근데 진짜 네, 알겠습니다. 더 끊긴 것 같습니다. 네네. 전생께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그 새우 파스타에 양념을 걷어냈더니 그냥 새우 한 마리만 있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이게 다행이네, 어떤- 있네요, 그래도. 예, 예? 새우가 있어. 다행히 하나 들어있긴 했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 말한 내용을 짧게 사실 한 1분 안으로도 압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화석연료가 이제 한계에 왔기 때문에 결국 우리 보일러 회사에서는 전자기기나 태양광 발전기를 쓸 것이다. 이게 끝이에요. 중간에 들어간 데는 뭐 사생대회라든지 뭐 발표, 굳이 이 본인의 어떤 의견이라든지 내 이야기를 피력하는 데 있어서 별로 필요 없는 사족들이 좀 많이 붙어 있다라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알맹이는 좀 작고 주변에 불순물이 좀 많이 킨 듯한 그런 발표라는 좀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좀 앞으로는 발표할 때 좀 배분을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몸통에 어떤 내용을 넣을지. 사실 제일 중요한 건 몸통이잖아요. 도입을 짧게 하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좀 축약해서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좀 뭐 새롭다거나 어떤 아이디어가 반짝하는 느낌을 좀 받지 못해서 아쉬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홍쌤께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재현 학생 답변들을 보면 이렇게 방송 나와서 이렇게 뭐 이야기를 한다는 것도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 대비 이제 스토리텔링 실력은 좋은 편인데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미천 자체가 부족하니까 지금 나오는 것도 결국 전기 에너지의 활용, 태양 에너지의 활용 이걸로 끝나다 보니까 길게 얘기할 수 있는 컨텐츠가 못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보일러 시장도 자동차 시장처럼 자동차도 이제 내연기관에서 전기 자동차로 넘어가고 있듯이 보일러도 그런 변화들을 겪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기술적인 언급이 나오면 더 좀 컨텐츠가 다양해질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는 그 보일러 시장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흥 시장도 어차피 가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중국 다음에 신흥 시장이라고 우리가 꼽는 기업 그 나라들을 보면 주로 이제 인도네시아, 그러니까 인도차이나 반도, 그다음에 뭐 인도, 그다음에 남미 시장 이런 시장들을 보는데 이런 시장이 앞으로 우리가 과거 겪었듯이 보일러 시장이 아주 커질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런 나라들이 이제 날씨가 워낙 덥기 때문에 보일러 시장 자체가 이제 규모가 크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 시장도 이제 바라보고 있고 또 이 보일러 시장이 바라볼 수 있는 시장에 대한 언급도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기술적인 부분으로 언급해봐야 다른 친구들과 너무 대동소이한 이야기를 하게 될 때는 기술뿐만이 아니라 시장도 좀 같이 덧대어서 미래 비전을 풀어 나아가게 되면 컨텐츠가 많아지게 되고 지금처럼 재현 학생의 답변이 지겹게 들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컨텐츠 자체를 더 많이 알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네. 자, 린나이 코리아에 관한 PT 면접을 해봤고요. 이번엔 또 제 차례입니다. 취업에 관해서 1도 모르는 제가 초보 취준생분들을 대신해서 물어드리는 취업 기초학습 시간입니다. 자, 질문 또 홍쌤께 드리고 싶은데요. 이 면접에 있어서 자기만의 좀 장점 어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 장점 어필이라고 하면 되게 이제 추상적인 네네. 질문이 될 텐데 한 두 가지의 장점이 본인에게 있어야 돼. 구직자들은 첫 번째는 우리가 늘상 강조하는 직무 전문성이죠. 그러니까 타 친구들 대비 내가 이 직무를 그러니까 보일러 회사 면접장에 가서 보일러에 대한 산업과 구조와 경쟁사들의 동향을 확인해 가는 건 그건 내 기업에 대한 로열티를 보여주는 건데 만약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영업 직군으로 도전한다라고 하면 보일러를 많이 한다고 해서 영업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건 이공계 학생들의 이야기고 결국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설사를 대상으로 한 대리점에서 운영되는 업주들을 대상으로 한 B2B 영업에 대한 나의 강점을 더 강하게 어필해야 돼요. 근데 면접 경험이 없는 친구들은 모든 답변을 보일러하고 연결 지으려고 하면 역으로 내가 갖고 있는 영업적인 경험이 좀 퇴색되겠죠. 그러니까 직무에 대해서 포커스를 좀 많이 맞추고 얘기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보일러 회사에 지원하는 친구들이 보일러 회사만 지원하는 친구들은 이 시장에 없습니다. 당연히 다른 산업들을 같이 도전하게 돼요. 그럼 이제 면접관이 이제 물어볼 때도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학생들이 이제 왜곡된 질문이 저는 보일러에 대한 꿈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제 좀 린나이에만 자소서를 냈다. 뭐 이런 식으로 또 학생들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런 좁은 시장에 대해서 인생 비전을 갖고 있는 구직자들이 사실 없기 때문에 진실성이 떨어지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솔직하게 다가가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장점, 취업을 하는 데 있어서 면접장에서 반드시 어필해야 될 여러분들의 장점은 첫 번째가 직무 전문성이고 두 번째가 솔직합니다. 이 두 부분은 좀 기억을 하고 면접장에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 제 질문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자, 그러면 실전 면접 두 번째 기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국이요. 린나이를 홍보를 한다면 중점적으로 어떤 것을 홍보를 하시겠습니까? 린나이 제품에 이제 주방용품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주방용 제품들을 아예 세트로 해서 데일리쿡 같은 방송을 하는 유튜버들이나 BJ들을 통해서 이제 광고를 하는 방법을 저는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방용 제품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시청자들한테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는 것이고 이 사용을 해서 되게 잘 만들어졌다 이런 식의 이미지를 심어준다면 주부들의 이제 관점이나 아니면 최근에 이제 늘어나고 있는 1인 가구들한테도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부분은 좀 의미 있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가스레인지라는 게 기술적인 발전이라든가 변화가 상당히 적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 뭐 개수? 그러니까 우리가 요리할 수 있는 개수 정도의 차이, 그다음에 과거에는 좀 오븐 관련된 부분들, 그러니까 오븐이라는 부분을 활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레시피 관련된 부분들이 더 대중화돼야 되고, 뭐 빵이라든가 여러 식재료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고 있는 그런 고객들이 제품을 더 선호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식품 관련된 트렌드를 우리가 과거 방송에서 많이 다뤄왔는데, 저도 이제 집에서 전자레인지만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실제 요리를 많이 안 하고 그런 것도 이제 그 전자레인지로 돌려가지고 먹는 이런 시류의 변화가 가스레인지나 전자레인지 만드는 회사 입장에서는 또 이제 고려해야 될 부분이 될 텐데, 그걸 조리 기법과 좀 활용해가지고 프로모션하는 부분들은 저는 좀 충분히 프로모션이 가능한 영역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실전 면접까지 마무리하면서 지금까지 린나이 코리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재은 학생 어떤 매력을 느꼈나요? 이제 린나이라는 기업을 사실 잘 모르는 기업이기도 했는데요. 이제 또 모르는 기업 하나 공부해가는 느낌이고 오늘도 또 이제 면접 이제 공부 많이 한 느낌이었어요. 네. 좋습니다. 홍쌤의 꿀팁도 빠질 수 없겠죠. 이제 5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방송 보는 여러분들 지금 삼성 면접도 이제 끝났고 조만간 이제 면접 발표가 나요. 그러니까 5월 말이 기준점이 됩니다, 구직자들은. 그래서 현실적으로 6월서부터는 이제 하반기 대비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9월서부터 이제 하반기 공채가 시작이 되니까 지금 방송 보는 여러분들한테는 시간이 많이 있는 게 아니라 6월, 7월, 8월 이 석 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석 달 동안 내가 어학 점수가 없으면 당연히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공기업을 생각한다라고 하면 기사 자격증이라든가 한자 자격증이나 한국사 자격증이 필요해질 수도 있고, 올해 상반기 때 인적성 시험에서 내가 3군데 이상 떨어졌다. 그러면 이제 이번 시즌에 적성 관련된 공부가 여러분들한테 이루어져야 되고요. 이번 시즌은 면접에 내가 4번 이상 올라갔는데 다 떨어졌다. 그럼 이제 본인 오늘 우리가 얘기했던 이런 프레젠테이션이라든가 스토리텔링 기법에 대한 연습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다음에 스코프를 좀 넓힐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 시즌 때 뭐 린나이라든가 무슨 유통기업들과 패션 기업들 위주, 우리나라 내수 소비재 기업들 위주로 구직 활동을 했는데 내가 전공이 원래 무역이다라고 하면 지난 시즌보다 어학 실력을 좀 높여가지고 해외 시장 진출도 모색을 해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계획을 5월 말까지 끝내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남아있는 석 달 동안 무엇을 할 거냐. 이 플랜이 지금 5월 말에 나와야지, 그게 없는 상태에서 6월 달에 이제 뭐부터 하지라고 템포를 늦추게 되면 다 딜레이 되면서 상반기와 비슷한 하반기를 또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이 되게 힘들고요. 또 구직자들이 또 날씨도 요즘 좋고 하면 잠깐 이제 쉬어가거든요. 그러니까 힐링을 좀 하고 너무 힘들었으니까. 그런 거 하지 마시고 바로 다음 시즌 데뷔하는데 좀 몰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린나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따뜻한 합격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